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가까워지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친구들이 차례로 결혼을 하면서 나는 뒤처진 것처럼 깊은 고립감을 느꼈고 관심만 보이면 누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랑에 눈이 먼 지경까지 결혼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다. 그런 상태에서 무심코 동료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의외로 소개받았어요. 실제로 누군가를 소개받았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었죠. 부러워하면서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인정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친구한테 소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라이언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그냥 정규직 직원이라 변호사랑 얘기하는 게 좀 긴장되거든요. 아이 대답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사생활은 별로 딱딱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일상생활에서 농담을 너무 많이 해서 가벼운 혼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 사실 좀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사실 저는 중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당신 같은 변호사와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학력은 우리 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에만 집중합시다. 라이언이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에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중학교 졸업을 이력서에 쓰려고 가혹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혹함을 깊이 느꼈지만 라이언은 내 과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말하면서 그의 친절함이 나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와 그는 정말 나를 즐겁게 해줬고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매우 편안했고 시간이 꽤 늦어진 것을 보면서 매 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집에 택시를 타실 건가요?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택시 박람회를 취재하기 위해 아니요. 우리가 오늘 막 만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행동을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기분이 끔찍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무슨 뜻인지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번 택시 박람회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데이트 좀 해주세요. 그런 요구에 나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선택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하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든다면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와, 이거 유명 브랜드 목걸이네요.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매장 직원이랑 상의해서 이 목걸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너에게 완벽한 짝이었어. 정말 고마워. 이런 멋진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 나 또한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들으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너도 행복해져서 기쁨을 가져다줘. 우리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커플 라이언인 것 같아. 넓은 마음과 친절한 성품이 결합된 변호사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고 항상 데이트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친구들과 이런 몸짓을 나누면 사려 깊은 선물로 나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예외 없이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 자랑스러워졌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관계는 매우 빨리 발전했고 라이언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라이언이 나에게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프러포즈를 했다. 나는 그 당시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지만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되돌아본다. 몇 달간의 데이트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매력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어떤 결점도 눈 감아 주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었지만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결혼을 축복했고 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우리 라이언을 부러워했던 친구들 오늘 또 늦게 집에 갈까? 오늘은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저녁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아직 신혼인 거 알잖아. 가능하다면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 뭐야.
내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결혼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우리 가게 수입도 줄었으니 그게 뭐야? 수입을 늘리려면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내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단지 내 말을 순종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2. 결혼하면 이해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수년 동안 새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삶에 약간의 편안함을 가져왔고 남편의 변호사로서의 안정적인 고소득 덕분에 우리는 대부분 재정적 걱정에서 자유로웠으며 슈퍼마켓의 새로운 동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이언과 이 감정을 공유할 때에도 마음속 외로움은 계속됐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라이언은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였다. 사소한 것까지 의논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든 과하게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태로 변했고 반성하면서 이런 변화는 결혼 후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후에 일어났다. 라이언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라이언 다음에 쉬는 날이면 같이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을까? 거기 레스토랑 점심 먹고 싶다. 요즘 좀 쉬라고 했어. 상사랑 거의 밤마다 술자리를 가봤는데 식당에서 쉬고 싶어. 주말엔 라이언 심정은 알겠는데 난 그냥 매일 집에 있으니까 가끔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단 말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 이기적인 욕망 난 그렇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건 너와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내가 말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 라이언. 그게 내가 말하는 전부야말로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자기 욕망이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우리 연애할 때 같이 밥 먹으러 자주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고 하던데요. 연애할 때 물고기에게 먹이를 줘야 해서 몰랐는데 남자는 밥을 안 준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무슨 뜻인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건 순종적인 배우자뿐이었고 다른 욕망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쉬운 직업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산다. 내가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뿐이 아닌데 히읗 그런 얘기엔 관심도 없고 내 말에 무시하듯 손을 흔들더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라이언에게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을 마주했고 이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물론 속인 데에는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의 행동은 너무 잔인해서 그러지 못했다. 그런 상황을 견디고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었지만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과 이 결정을 상의할 용기가 없었다.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나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라이언과의 이혼 의사를 굳게 붙잡고 그 결정을 라이언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이야 지금 내 본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낀다는 거야. 내 아이도 없어서 너무 서운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무슨 이혼? 아르바이트만 하는 당신이 이혼을 원해요. 그렇죠. 그렇군요. 제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니 웃긴데요. 저와 이혼한 후 어떻게 생활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쉽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전형적인 당신의 경우 가족들과 상의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가 나를 떠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원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 난 그의 말을 다 참고 이혼 서류를 제시했어. 라이언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이 얼마나 큰 일을 겪었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 결혼을 축하했는데 라이언이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결과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은 나에게 낯선 사람이군요. 그는 내가 소지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짐을 싸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다음 날 아침에는 빨리 집을 나가라는 듯이 나는 발가락에 기내용 가방 하나만 들고 밖으로 쫓겨났고 멍한 기분으로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분명해. 밖은 아직 밝았고 내일 일을 준비하기 위해 근처 호텔을 찾아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너란 말야 쎄러 뒤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뒤돌아보면 거기 서 있던 내 오랜 절친 낸시. 그녀는 소중한 친구였어. 내 결혼식에서 친구 대리로 훈훈한 말을 한. 내 결혼식에 들고 온 짐은 뭐야? 가출했나? 낸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모의 천진난만하고 해맑은 미소를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울고 터졌을 때 내 자신도 이해해줘. 낸시는 본능적으로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고 먼저 내 집으로 와야 해.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초대했다. 당신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거나 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다. 낸시는 항상 그랬다. 다소 거칠고 말괄량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깊은 공감을 갖고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준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 당신 남편의 반응을 보니 제 추측이 맞는 것 같군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실제로 제가 예감이 들었는지 어떻게 아셨나요? 당신 남편 라이언이었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제 말을 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이렇게 됐으니 말하지 않은 게 후회돼. 아니, 내가 그때 말했어도 난 아마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낸시,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마워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그 말을 들으니 기쁘지만 또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얘기가 있는 걸까? 네, 있어요.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있어줘. 갑자기 집에서 나가서 하룻밤 지낼 곳도 찾지 못한 것 같아. 낸시 유모의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고마워요. 유모가 너무 많이 울고 있군요. 웃었지만 그녀의 따뜻함은 낸시가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뉴욕의 따뜻한 집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시 거처를 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적은 수입으로 집세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때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친절하게 거절했다. 진지하게 내 인생의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마음이 안정되자 이혼에 관해 부모님과 상의하기로 했어요. 낸시,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전에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지.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잘 해주고 싶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축하할 일을 기대한 상황도 아니어서 얘기를 안 했네요. 그게 뭐야?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봤을 때 그 얘기를 안 한 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히 법원에 간다는 뜻인가요? 상대방이 당신이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건 정말 끔찍합니다. 같은 상황에 일방적으로 그런 비난을 떠맡게 되어서 그 점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듣지 않아서 상황이 질질 끌고 있는데 전문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좀 더 빨리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상대 변호사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 같으면 대표만 바꾸는 거죠. 어쨌든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상황을 좀 진정하세요. 예. 할머니의 곤경에 대해 듣고 나서 나는 어떻게 그녀를 지원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여가 시간에 법률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낸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공부가 진행됨에 따라 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 미지의 분야에 대한 탐구가 이 단계에서 나에게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법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내 미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면서 나는 낸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한 결정 여전히 전 남편과의 이혼 조정을 위해 애쓰고 있었고 낸시는 지금의 상황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고 나는 중요한 날을 준비하며 법원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이날 낸시는 5번째 낸시였다.
이혼 조정에 참석 중이었는데 양복을 입고 법원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사건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라이언입니다. 전 남편 라이언 거기 있는 걸 보고 놀라지는 않았는데 라이언이 나를 보고 충격을 숨기지 못한 게 분명해. 잠깐만, 왜 여기 있어? 낸시가 걱정돼서 응원하러 왔어요. 당신은 그녀를 응원하는 거죠. 뭐? 라이언이 내가 친구를 부양한다는 생각에 비웃었다. 낸시는 라이언의 말에 낙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안심시키는 표정을 지었다. 고등학교 중퇴자님이 이렇게 고귀한 자리에 발을 들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법원에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지만 아마도 피고인으로서 그건 제쳐두고 오늘 당신은 나를 대신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변호사들은 라이언이 조롱하며 웃으며 법정으로 향했다고 말하면서 패배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따라갔지만 확고한 결심으로 법정에 참석한 일행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뉴욕의 현재 남편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아내 낸시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이혼 사유와 배경에 대해 잠시 논의합시다. 제임스. 이혼 조정 세션이 엄숙하게 시작되었고 절차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상대 변호사의 기술이 상당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현재 분석에 따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은 낸시가 고용한 라이언의 전문성이 그가 반박 기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객인 낸시가 한숨을 쉬는 것조차 더욱 좌절스러워질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낸시가 재산 분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낸시 측의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판사님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라이언이 초조하게 떨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진술. 낸시는 자신의 몸짓에 놀란 채 침착하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라이언은 실수로 앵커 수석의 손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재판을 방해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지만 제 법률 대리인 H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변호사 변경을 아시다시피 미대인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새 대리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예, 그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라이언 대신에 이 말을 처음 듣네요.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라에게 나를 대리인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세러는 법대생입니다. 어떻게 세러가 당신을 판사로 변호하도록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양 당사자가 이 문제에 동의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판단을 물어봐도 될까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하지 않으며 상대 변호사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예리한 관심. 그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학생이 어떻게 그들과 같은 전문가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귀하를 변호해야 하겠지만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세러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학도가 변호를 맡는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그 학생이 고등학교 자퇴자 어떻게 설명하나요? 문제가 있나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님 진행을 잠시 멈춰주세요. 왜 이 여자는 중학교만 졸업했고 지식도 경험도 부족해서 저 같은 사람이 밟는 것조차 실수입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당신의 말투가 문제가 있군요. 사실 그 사람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스쿨에 재학 중이고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녀는 이미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학문적 배경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변호사로 행동하세요. 그녀가 동급 최고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절차를 계속 진행하세요. 라이언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나가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판사의 퇴장 명령. 라이언은 한동안 항의했지만 결국 판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더 불쾌하게 여기며 논쟁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는 법대생이 실제로 누군가를 변호할 때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법정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그 역할을 제안한 경우 사실 저를 이 자리에 추천한 사람은 바로 이 판사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저의 법조계 재능을 알아보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법률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 없었지만 법은 나에게 다른 종류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열정 뒤에 숨겨진 특별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낸시를 그녀의 문제에서 구하려는 절박한 소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숨겨진 야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이언보다 낸시가 라이언 대신 나를 자신의 변호사로 선택하고 그 신뢰가 판사로부터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순간 나는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라이언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희열을 느꼈다. 그런 사람에게 사로잡혀 쏘가 넘어갔지만 이제는 분노가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로 변해 이제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결국 재판은 낸시에게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나는 승리를 내 손으로 붙잡게 됐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나의 소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승리의 순간 낸시와 나눈 기쁨은 우리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했고 사건은 즉각 보도되었고 법대생이 노련한 변호사를 물리치는 전례 없는 사건은 특히 나의 평범한 학업을 고려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배경학력은 꿈을 추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의 메시지가 되어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언도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언론의 비판은 라이언의 경력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로서 재취업의 길은 극도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라이언 사라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올리즈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동안 낸시와 나는 함께 살기 시작했고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한 방에서 새로운 하루를 즐기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매일매일 충족하며 앞으로 재혼할지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움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측정 가능한 가치를 지닌다.